그러니까 사실 직장생활 하면서 고민을 한다는 건 이미 본인이 이 카오스의 시간, 바쁜 시간. 이걸 뭐라고 얘기되죠? 마케팅에서 트래픽의 시간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그 시간이 언제였냐면, 직장도 다니고, 글도 쓰고, 블로그도 하고, 또 아까 얘기한 저한테도 오고, 여기도 가고, 이런 시간, 알아보는 시간들이 있었어요. 근데 이제 제가 가끔 이렇게 우경화 대표님 같은 분을 뵙고, 다른 분이, 그럼 나도 한번 나가서 도전해 볼까요? 라고 할 때, 제가 그분을 이렇게 보는데, 그분에게 그 트래픽의 시간, 바쁜 시간, 카오스의 시간이 없잖아요? 그러면 이분은 마음에 이런 거죠. 내가 지금 연봉 6천 벌고 있는 요 삶이 그대로 갈 수 있을까? 요거 찾는 거예요. 그거를 제가 대답을 뭐라고 할 줄 아시겠죠, 그죠? 네, 근데 이게 녹화되기 때문에 내가 그렇게 함부로 얘기는 안 할 거고. 평생 못 찾아요. 왜요? 그 트래픽의 시간을 피하고 있기 때문에. 근데 사장님은 이미 그 아주 바쁘고 힘든 시간을 보내고 있었어요. 근데 그게 과정이 거쳐야 돼요. 사실 지금 우리나라가 좀 복잡하죠. 이 복잡한 이유가 뭔지 아세요? 그 사람 너무 쉽게 대통령 됐어요. 그러니까요, 사람들이 우습게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방송이니까 더 이상은 안 할게요. 네. 그러면 어떤 일이 벌어진지 아세요? 배는 게 없어요. 지금 난리도 아니죠. 그분하고 함께 배는 게 없는 사람 지금 다 그 한남동에 쌓여 있어요. 이게 무슨 전쟁이에요? 왜 그러냐면 그 과정에 트래픽의 시간이 있어야 돼요. 제가 그 1인 기업 과정 때 그룹 코칭 할 때 경영자 마인드가 되는 A to B를 얘기할 때 그런 얘기를 하죠. 원석이어서는 아무것도 안 됐지만 구속이 되는 과정에서 뭐 해야 된다? 깎아야 된다는 거예요. 깎아야 된다. 그래서 그 깎는 과정에 뭘 하라고 하죠? 질문하라고 하죠. 그래서 1인 기업 과정에 처음 들어오면 어떤 분은 뭐 과제 이런 게 이게 어려운 게 아니라 못하겠어요. 환불해달라고 하는 분도 있어요. 뭐가 힘들었어요? 질문하는 게 어려웠어요. 그러시군요. 그러니까 질문하는 게 어려운 이유가 뭐죠? 생각을 안 해본 거예요. 그러니까 본인이 갖고 있는 생각들이 딱 박혀 있는 거죠. 전 지금 그분들이 스스로에게 질문을 했으면 좋겠어요. 오늘 배운 대로. 나는 누구인가? 난 지금 어디에 있는가? 이 질문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이 질문 안 하니까요. 나는 누구인지도 모르죠. 내가 어디 있는지도 모르죠. 제일 무서운 게 뭐냐고요? 내가 어디로 가는지도 모르죠. 주변에 혹시 그런 사람 있으면 절대로 저한테 소개하지 마세요. 왜요? 그분은 스스로 카오스의 시간을 들어가지 않잖아요. 질문을 안 찾잖아요. 안 됩니다. 우리나라 어느 대통령도 그렇게 쉽게 된 사람은 없었어요. 근데 쉽게 가는 걸 우리 자꾸 원하는 거죠. 아까 제가 얘기한 카오스를 피하고 직장에서 연봉 6천 받다가 연봉 6천 되는 뭐 이런 기업 있어 이렇게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 배워볼까? 아닌가 봐요. 저거 배워볼까? 아닌가 봐요. 아마 뭐 우경화 대표한테 가서 책 쓴다고 해놓고서 나도 책 쓰면 연봉 6천 벌 수 있을까? 이런 사람도 있어요. 돼요? 일단 그 책이 안 팔려요. 그래서 저한테 오세요. 거기서 책 쓰고 저한테 책을 썼는데 왜 돈이 안 될까요? 웃으면서 그래요. 그 책을 어떻게 좀 파셨어요? 아니요. 아니 책을 안 팔면 누가 삽니까? 전 책 팔려고 쓴 거 아닌데요. 그 왜 쓰셨어요? 브랜딩 되려고 썼는데요. 그래도 브랜딩 되셨어요? 그게 안 되는데요. 책을 썼다면 그 다음에 어떻게 된다? 팔아야죠. 팔아야 돼요. 저는 책 쓸 때마다 제 트렁크가 꽉 차요. 뭘로 찰 것 같아요? 책으로 차요. 그럼 제가 팔까요? 나눠줄까요? 다 팝니다. 10,000원만 주세요. 그럼 10,000원 받고 책 주고, 10,000원 받고 책 주고. 그러니까 저 사람들이 좋아요, 안 좋아요? 우리 교회 분들이 날 별로 안 좋아해요. 자꾸 책 판다고. 아니, 그렇게 해서 파는 게 당연한 거 아니겠어요? 우리 노인호 사장님 B2B 마케팅 책 다 파셨죠? 저분은요, 노인호 사장님이 사실, 이런 얘기 해도 되나? 노인호 사장님이 그 대기업에 있는데, 이런 기업 하신다고 하고 콘텐츠 만들어 책도 냈어요. 근데 그 책을 회사에서 알았대요. 그래서 참 희한해요. 아니, 본인이 직장 생활하면서 얻었던 경험으로 책 쓴 게 뭐가 잘못된 거예요? 심화서 쓰라고. 그래서 저 노인호 사장님은요, 그 카오스를 아주 깊게 하셨어요. 그래서 더 재밌는 건 뭔지 아세요? 저분이 아직도 그 회사를 떠나지 않고 거기에 있다는 거예요. 제가 다른 LG에 계시던 분을 지금 뵀는데, 내가, 노인호 사장님, 우리 거기서 같이 하셨어요. 알아요, 그분요. 그분 심화서 쓰신 분이에요. 그 주변에 다 알아요. 그러니까 저분이 지금 마음이 편하겠어요, 불편하겠어요? 네? 노인호 사장님, 편하겠어요, 불편하겠어요? 네?
불편하지. 근데 저렇게 웃고 계시니까 대단한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저는 그런 카오스의 시간, 아까 얘기한 그 트래픽의 시간, 그걸 좀 넘어가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함께 강의도 듣고, 뭐 이런 기업도 듣고, 또 열심히 재수강도 하고 있는 이유가 따로 똑같이. 예, 혼자 있을 때는 혼자 하는데, 같이 있을 때는 같이 있는 거죠. 사람들이 저한테 그래요. 뭐, 회사를 더 키워서 직원도 많이 데리고 하면 뭐, 뽀다군 나겠죠. 그죠? 예. 근데 제 목표가 그게 아니에요. 직원 많은 게 뭐 대단해요? 직원이 많은 게 대단한 게 아니라 저희들이 배출한 사장님들이 성과를 많이 내는 게 더 중요하죠. 우리 회사 사장 많은 게 뭐가 중요하겠습니까? 그죠? 예. 그러니까 사실 여기 매출로 보면 한 3천 정도 넘어가면요. 혼자 못해요. 그건 사실이에요. 아무리 온라인이 있어도. 그때는 어떻게 해요? 사람 구하세요. 알바생이라도 구하세요. 근데 이제 중요한 건 본인이 매뉴얼을 안 만들어 놨으면 아마 알바생 갖고 안 될걸요. 대학원생 불러야 될 거예요. 원가가 높아지죠. 그죠? 원가가 높아진다니까요. 원가를 낮추는 방법 간단해요. 내가 경험해야 돼요. 언제? 트래픽으로 경험해야 돼요. 그 경험하는 과정에서 내가 직장에서 벌었던 돈과 내가 이런 기업으로 버는 돈은 액수로 따질 수 없다라는 걸 과정에서 깨달을 때 새로운 트래픽이 나오고 새로운 가치를 만들지 않겠느냐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 자연스럽게 제 얘기를 좀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네. 이게 이렇게 내가 이걸 지워야 되나? 네. 자, 오늘 제가 여러분들하고 함께 나눌 얘기는 뭐 주제하고 같습니다. 오늘 주제가 이게 왜 자꾸 이러지? 잠깐만요. 네. 네. 오늘 주제는 가치 있는 부자가 되는 법이었죠. 예. 이게 매년青年 특강 할 때마다 제가 이렇게 모셔요. 그 대신 조건이 있는데 외부에서 모신 적은 한 번도 없어요. 뭐 하고 싶은 분이 있겠죠. 그죠? 직업 강사 있겠죠. 그러니까 직업 강사로 프리랜서 하는 분들은 뭐 기회가 많겠지만 시장이 없죠. 그래서 이런 기업에서 이제 두 가지를 봐요. 하나는 소장농. 뭐라고요? 소장농. 오른쪽은 지주입니다. 소장농은 뭐죠? 내 고객이 없어요. 내 실력이 좋아요. 기술자예요. 그래서 나는 누군가를 콜을 받고 그 콜이 있을 때마다 가서 강의를 하는 거죠. 뭐 그렇게 일하는 방식이 굉장히 많죠. 프리랜서. 그죠? 근데 문제는 뭐냐면 너무 프리하다는 거. 프리합니다. 겉으로 볼 때는 굉장히 좋아 보이죠. 예. 왜냐면 어쨌든 내가 책임질 고객도 없고 직원도 없고 그냥 입만 갖고 저는 그 생활을 20년을 했습니다. 전국 방방곡곡 다니면서 교수님 지금 어디 계세요? 부산 찍고 울산 찍고 순천 찍고 뭐 여수 찍고 저는 그 삶이 제 삶인 줄 알았어요. 처음에 시작할 때는요. 뭐라고 그럴까요? 맞아. 이게 돈 버는 방법인 것 같아. 네, 쉽게 벌죠. 사실 조금만 하면요. 그래도 뭐 한 100만 원, 200만 원 버는 거 그렇게 어렵지 않습니다. 그리고 저는 이제 노조들 대상으로 교육을 했거든요. 그 노조의 특징은 그 사람을 다 한 대 모아둘 수가 없어요. 라인을 돌려야 되니까. 그 똑같은 강의 1시간짜리를 기업에 가서요. 뭐 10번도 해요. 하루에. 왜요? 계속 하는 거예요. 그럼 지금 돈 계산하고 계시죠. 네. 근데 갑자기 어떤 생각이 드는 줄 아세요? 나 뭐야? 뻐꾸기야? 이렇게 생긴 뻐꾸기 봤어? 네. 똑같은 얘기 또 하고. 근데 앉아있는 사람들이 다 이렇게 멍하니 있는 거예요. 언제 끝나나. 별로 의미가 없어요. 그리고 그 사람들과 제가 무슨 연관이 될 것도 아니고. 사실 그러다가 20년을 그러다가 비행기 타고 올 때 요즘 비행기 얘기하기 좀 그렇지만 올 때 갑자기 이렇게 조는데 그분들의 얼굴이 쫙 보이는 거예요. 무슨 얼굴이냐면 언제 끝나나 하는 편입니다. 공황장애 걸렸어요. 왜 비행기에서 그렇게 많이 울었는지 몰라요. 엄청 울고 거의 119에 실려 나갔어요. 네. 그러니까 막 제정신이 아닌 거죠. 근데 이제 병원도 좀 다니고 했어도 그게 발견이 안 되더라고요. 그게 왜 그런가 딱 하나예요. 사람은요, 영적인 동물이라 영혼이 빠지잖아요? 그럼 다 잃어버립니다. 왜 영혼이 빠졌는 줄 아세요? 내가 강의하는 거예요? 아니에요. 떠들고 있는 거예요. 나 뭐 하고 있는 거냐고요? 끝나면 돈 받겠지. 돈 받겠지. 근데 어떻게 보면 그래요?
옆에서 다들 그렇게 사니까 너도 특별한 거 없어. 그렇게 살아면 돼. 이렇게 얘기할 수 있잖아요. 그런데 사람은 그렇지 못해요. 절대로 못해요. 그때는 사실 이 1인 기업도 좀 샤부작 하고 있었을 때거든요. 1인 기업 과정도 하고. 근데 이것보다, 왜냐면 그게 더 돈이 되니까. 거기에 이제 모든 걸 다 몰빵을 했겠죠. 근데 그다음부터 제가 서서히 그걸 줄이기 시작합니다. 물론 이제 어려운 거는 뭐냐면 돈이죠. 예? 예. 많이 들어오다가 그런 점들이. 그러니까 내가 하고자 했던 가치는 어디 있었을까 이거죠. 가치란 단어는 어디 있냐면요. 중심에 가격이라고 있습니다. 따라해서요. 가격이라고 있는데 그 가격은 뭐로부터 나오는 거냐면 원가로부터 나옵니다. 그죠? 책도 원가가 있죠. 그죠? 물론 제조 원가가 있지만 한 페이지부터 써야 되잖아요. 다 그 원가입니다. 그래서 원가와 가격의 차이를 우린 뭐라 그래? 이익이라고 합니다. 거기서 이익을 본 산업을 우리는 2차 산업이다라고 얘기합니다. 지금은 2차 산업이 그렇게 많지는 않죠. 그죠? 그러면 가격 다음에 뭐가 있어요? 가치가 있어요. 그럼 가격에서 가치로 버는 산업을 우리는 3차 산업이라고 합니다. 서비스업이죠. 그러니까 똑같은 이익인데 완전히 다른 이익을 갖고 있는 거예요. 이게 참 재밌는 게 매출이라는 게 있고 이익이 있는데 우리나라의 어떤 기업도 매출이 떨어지면 이사들이 목이 나갑니다. 근데요, 이익이 떨어져서 옷 버는 사람은 한 명도 없어요. 놀랍지 않습니까? 이유는요, 이익은 오누만 합니다. 이사도 잘 모릅니다. 그러니까 때로는 이익이 없는데 매출이 올라가면 승진을 한다는 거예요. 좀 잘못됐죠.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예요. 매출은 어때요? 겉으로 보이는 금액이죠. 제가 그렇게 강의 프리랜서로 하고 다닐 때 매출이죠. 영혼이 빠졌어요. 겉으로만 보이는 거예요. 근데 3차 산업으로 봤을 때, 이익으로 봤을 때는 나한테 남는 것은 무엇인가 이거죠. 그때부터 제가 이렇게 강의를 가면요, 사람에게 많이 이렇게 구했던 것 같아요, 사람을. 그래서 일부러 강의 끝나면 막 제 핸드폰 번호도 알려줘서 이벤트를 해요. 끝나고 1시간 이내에 제 강의에 좋은 후기를 저한테 문자로 보내주시면 책을 한 권 드리겠다고. 오늘 받으신 죽어도 사장님 되어라 책을 보내겠다고. 선착순 20명에게 보냅니다. 그럼 강의가 끝나면 한 200~300명 있으면 그래도 10%는 와요. 예. 그럼 뭐 한 40~50명 이렇게 오죠. 그러면 저는 책을 몇 권 준다고 그랬어요? 그럼 몇 권 줘야 돼요? 저한테 50명 회신이 왔어요. 회신이 와요, 진짜. 간절한 사람은. 저 몇 권 줘야 돼요? 그렇죠. 50권 다 줘요. 저는 책을 줬죠? 저는 뭘 얻었을까요? 그 이익 중에 하나가 뭐냐면 데이터예요. 분들의 이름, 연락처, 주소 이런 것도 받겠죠. 네, 그럼 왜 책을 보내줘야 되니까. 그리고 저는 그 주소나 데이터를 관리하기 시작합니다. 그렇게 관리해서 차곡차곡 모으고 1인 기업 과정 들어오신 분 차곡차곡 모으고 그렇게 데이터를 관리하면서 지금은 제 데이터 몇 명쯤 있을 것 같습니까? 15만 명 정도 있습니다. 근데 그 숫자를 가지고 제가 어디 뭐 하는 건 아니에요. 왜냐면 그 당시에 제 고민은 딱 두 가지 길이었어요. 하나는 잘 들어보세요. 네. 내가 10만 명 앞에서 강의하는 인플루언서가 될 것인가. 영혼 없어도 10만 명이면. 이쪽은 10만 명의 데이터를 가지고 사업하는 경영자가 될 것인가. 여러분, 이건 A, 이건 B입니다. 여러분 뭐 하시겠어요? B죠. 왜요? 맞아요. 이 사람들과 내가 관계가 맺어지잖아요. 내가 10만 명 앞에 강의를 한다고 그 사람과 내가 연결되는 건 아니에요. 모르죠. 뭐 인플루언서? 진짜요. 인플루언서다 10만 명 누군지 알까요? 모르죠. 왜 그런 일이 벌어지죠? 겉으로 보이는 것 따라갔기 때문에 그래요. 오늘 주제가 부자죠. 똑같은 질문을 했어요. 그죠? 아까 우리 우경아 대표는 부자를 좀 의미 있게 살고 나눌 수 있는 사람. 맞아요. 부자예요. 그 저는 일단 부자는 누군가? 그러면 부자는요, 잘 사는 사람이 부자입니다. 맞죠? 그럼 여기서 또 질문. 미안해요. 제가 이렇게 질문 자꾸 던지는 거 짜증내는 분이 있어요. 네. 누구냐면 우리 와이프입니다. 네. 그냥 말해. 이렇게 물어보지 마요. 네. 잘 사는 사람은 어떻게 사는 사람이 잘 사는 사람이에요? 잘 샀다고 그랬잖아요. 어떠세요? 네? 뭐 그럴 수도 있죠. 그러니까 잘 산다는 건 내게 주어진 삶을 잘 경영하고 운영하는 겁니다. 제가 한번
강의할 때 얘기한 본 적이 있는데 잘 산다는 건 뭔가 이거 좀 생각해 보아야 되는 거 아닌가요? 그럼 잘 살면 부자입니까? 그죠? 그럼 잘 산다는 게 뭐죠? 그거를 우리가 규정할 필요가 있겠죠. 그죠? 제가 잘 사는 세 가지의 방법이 있었어요. 혹시 기억나시는 분 있어요? 제가 강의 때 언뜻 얘기하고 넘어간 적이 있는데 이건 제가 쓴 책에도 있습니다. 잘 사는 세 가지 방법 중에 첫 번째, 주어진 삶을 인정하기입니다. 주어진 삶을 인정해야 됩니다. 주어진 삶은 뭐죠? 태어날 때 타고난 영역들이 있습니다. 장점도 있고요. 환경도 있어요. 우리가 사실 삶에 통제하지 못하는 것들이 많습니다. 어떤 게 있냐고요? 여러분들의 자녀들, 여러분들 집에 태어난 거 결정하지 않았습니다. 이건 주어진 겁니다. 눈 뜨니까 이 집 구석이고요. 여기 옆에 있는 아줌마 엄마고 여기 아저씨 아버지래요. 내가 이거 선택한 거예요? 아니죠. 그러니까 여기서부터 엉키면 그다음부터 꼬이기 시작하는 겁니다. 자녀들이, 저는 여러분들의 그래, 자녀가 20대가 넘으면요, 절대로 잘해주지 말라고 그래요. 선 그라고 그래요. 왜요? 어쨌든 걔 부모의 고마움을 알기는 틀렸습니다. 틀렸어요. 일단 얘는 자기 자신부터 인정할 필요가 있습니다. 내가 결정하지 않았지만 우리 집에 돈이 있을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잖아요. 그럼 어떻게 해요? 받아들여야 돼요. 근데 거기서부터 받아들이지 않는 거죠. 이유가 뭐죠? 이래서 내가 이렇게 된 거야. 내가 이런 엄마 만나서 이렇게 된 거야. 어때요? 잘 살고 있나요? 이건 잘못 살고 있는 거예요. 부모도 마찬가지예요. 자녀를 낳는 거, 그러니까 부모도 똑같은 얘기하죠. 나도 너 낳고 싶어 낳은 거 아니야. 그러니까 부모도 똑같아요. 그러니까 뭐라 그래요? 옆집에는 이런데 너는 뭐냐 이렇게. 그러면 이건 잘 사는 거예요? 아니에요. 어떻게 해야 돼요? 주어진 건 받아들이고 인정해야 돼요. 이게 중요해요. 그럼 두 번째는 하나 뭐 있죠? 나머지는 다 내가 선택한 겁니다. 정민이 엄마를 선택한 거. 그죠? 왜 선택하셨어요? 근데 우 대표님 그 사모님을 내가 한 번도 못 만났어요. 네, 얼마나 이쁜지 제가 어떻게 안 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정민이 엄마를 본인이 선택한 이유는 아마 이 여자와 살면 행복할 것이다라는 기대에 하겠죠. 그죠? 행복하시죠? 네. 대답을 빨리 해야 되는데. 네. 행복하십니다. 어떻게 해야 돼요? 책임지고 행복해야 돼요. 말하지만 두 번째 건 뭐예요? 선택한 건 책임지세요. 사업하기로 결정하셨어요? 선택하셨어요? 책임지세요. 내가 누군가를 돕기로 하셨어요? 책임지세요. 그 사람이 비록 나를 알아보지 못해도. 내가 해야 될 일은 뭐예요? 잘해주는 일이고요. 그 사람이 할 일은 뭐예요? 나 우습게 볼 수도 있어요. 이거를 저 사람이 나를 알아주지 않으니까 나도 안 해. 이거는 내가 선택한 것에 책임지지 않는 겁니다. 사랑해서 행복하려고 선택했다면 악착같이 성공하셔야 됩니다. 나머지 세 번째 게 나왔네요. 세 번째는 뭘까요? 세 번째는 잘 기다리는 겁니다. 잘 기다리는 거예요. 잘 안 기다리면요, 기회가 안 옵니다. 우리가 기다린다는 건 어떻게 하는 게 기다리는 걸까요? 아무것도 안 하고 멍하니 기다리는 게 아니고요. 내가 해야 할 일을 하며 기다리는 겁니다. 내가 해야 할 일을 하면서 기다리는 겁니다. 우리가 이제 늘 자녀들에 대한 고민을 많이 하죠. 제가 방학 때마다 자녀들 캠프를 합니다. 왜냐하면 걔네들 도우려고 하는 게 아니라 우리 사장님들 도우려고 캠프를 합니다. 네. 왜요? 일단 자녀의 문제가 해결이 돼야 이 부모가 뭔가를 할 수 있어요. 이 문제가 해결이 안 돼요. 제가 대신 가르쳐 주는 게 아니라 선 긋도록 하는 거예요. 이제 걔는 걔 인생 가도록 하고 어머니 인생 가도록 하십시오. 그 이유가 뭐예요? 그릇을 만드는 거예요. 그릇을 키우는 거예요. 저는 가치 있는 부자라는 건 이 그릇을 키운다는 겁니다. 그릇을 키우기 위해서는 어떤 노력을 해야 될까? 그릇을 키우기 위해서 신은요, 우리에게 여러 가지의 경험을 줬습니다. 그 중에 첫 번째가 뭐냐고요? 못된 상사를 만나는 겁니다. 절대 나를 이해하지 못하는 죽기 살기로 떠나고 싶은 상사를 만납니다. 어디서요? 회사에서요. 근데 왜 못 떠나요? 그놈의 급여 때문에 못 떠납니다. 급여를 일주일씩 주면 떠날 텐데 한 달에 한 번 줍니다. 한 달의 시간이 엄청 늦게 갑니다. 어쩔 수 없죠. 그래서 저는 직장 생활의 가장 중요한 유효기간은 10년입니다. 몇 년? 10년만 하십시오. 10년 이상 하면 안 됩니다. 어떻게 되냐고요? 10년 이상 하면 몸이 배서 익숙해집니다. 뭐가요? 상사에게 짜증 가는 거나 이 사람 말도 맞고 저 사람 말도 맞고 분위기 타는 거나 익숙해집니다. 그럼 자기 자신을 찾을 수 있어요? 없어요? 없습니다. 제가 강의하다가 그렇게 공황장애에 빠졌을 때 다른 강사들
다른 강사들이 제가 그런 얘기하면 다 그래요. 한때 겪는 과정이래요. 다시 돌아온다는 거예요. 나는 그게 끔찍한데. 그 사람들은 다 들어온 사람들이 많더라고요. 그죠? 그릇이 커지는 과정의 두 번째가 뭐냐면 결혼인 것 같아요. 연애, 결혼. 왜요? 보통 어떤 사람 만나죠? 나와 다른 사람 만납니다. 나는 지금 컵 안에 있는데요. 그 놈은 컵 밖에 있습니다. 나는 밖에 있는데 그 여자는 컵 안에 있습니다. 어때요? 그릇의 크기가 다르죠. 그러니까 갈등이 있을 수밖에 없죠. 그 놈의 사랑이 뭔지. 네. 그 사랑 때문에 어떻게 돼요? 같이 가게 됩니다. 네. 가다가 서로 섞이다가 비슷해집니다. 왜요? 아이들 때문에. 그리고 세 번째가 사업입니다. 사업은 누구와의 갈등이 있어요? 고객과의 갈등이 있습니다. 고객이 우경화 대표님과 맞을 이유는 없습니다. 근데 왜 결이 다르다고 피하죠? 내게 다른 고객이 오고 힘든 고객이 올 때는 우리는 이런 생각해야 됩니다. 아, 이거는 내 그릇을 키우기 위한 내 고난이요, 내 광야요, 내 십자가예요. 그러면 그 다음에 이 그릇이 커질 수 있는 기회가 생기지 않겠느냐. 제가 한 사람을 좀 소개하려고 그러는데요. 아, 인상 더럽죠, 그죠? 이 사람 누군지 아세요? 로널드 웨인이라는 사람입니다. 이분을 아시는 분은 거의 없어요. 이분이 누군지 오늘 좀 소개하겠습니다. 이분 누구냐고요? 애플의 창업자입니다. 예? 내가 아는 애플이 아닌가? 우리가 아는 그 애플이 아닌가 봐요? 이 사람이 애플의 창업자. 조금 읽어볼게요. 1976년 스티븐 잡스가 아버지의 창고에서 스티브 워즈니악과 애플을 창업했던 건 아시죠? 그곳에는 또 다른 한 명의 공동 창업자가 있었습니다. 그의 이름 이 사람입니다. 로널드 제임. 지금은 로널드 웨인. 지금은 77세인데요. 그가 받은 애플의 지분은 10%였어요. 대박 아니에요? 10%의 지분을 받았어요. 하지만 그는 창업 11일 뒤에 회사를 그만두며 이 지분을 단돈 $800에 회사에 다시 넘겼습니다. 왜요? 돈 안 된다 그 얘기예요. 그리고 나중에 $1,500를 더 받기도 했지만 현재 이 지분의 평가가 $360억. 10%면. 아시죠? 왜냐하면 지금 애플의 총 시가가 3,600조거든요. 삼성이 300조 정도 되니까. 네. 10%면 어마무지한 겁니다. 원래 그가 소장하고 있던 애플의 3쪽짜리 창립 문서가 있었어요. 이게 얼마나 귀합니까? 창업할 때 사업계획서. 그게요, 뉴욕 소더비 경매에서요, 159만 $4,500에 팔리면서 억세게 돈보 없는 그의 이야기가 다시 한번 화제에 올랐다는 거죠. 이게 되게 웃긴 게 잡스와 워즈니악, 웨인의 사인이 있는 1976년 4월 1일 작성된 이 문서는 애초 10만에서 15만 달러에 낙찰될 것으로 예상됐으나 경쟁이 심해갔고요. 예상가의 10배를 훌쩍 넘긴 가격에 판매된 거예요. 하지만 이 역시 그의 돈은 아니었어요. 왜요? 일찍이 그 사람은 팔았어요. 1994년 이 문서를 웨이드 사디라는 한 기업가에게 단돈 몇천 달러에 팔아버렸어요. 누가요? 이 남자가요. 웨이는 게임 회사인 아타리에서 일하며 잡스를 알게 됐거든요. 잡스가 참여를 주저하던 친구 워즈니악을 사업에 동참시키고 싶어하자 직접 설득해서 이 사람이요. 설득해서 성사시킨 애플 창업 공신이에요. 그래서 잡스는 워즈니악 사이에서 분쟁이 생겼을 때 캐스팅 보트로 이 사람을 행사하도록 10%를 준 겁니다. 이것도 대단하죠. 10%를 줬다는 거. 근데 하지만 그는 애플의 미래에 불안감을 느끼고 너무 힘들게 일하는 것도 원하지 않았어요. 지난해 그는 영국 신문 데일리 텔레그래프와의 인터뷰에서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애플이 성공을 할 거란 느낌은 들었어요. 그런데 동시에 실패의 위험성을 안고 싶지도 않았어요. 그러며 당시에 자신의 결정을 후회하지 않는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는 물론 부자 되는 것도 좋았겠지만 잡스나 워즈니악처럼 그런데 뭐라고 그래요? 그 두 사람처럼 그런 일의 속도를 따라갈 수는 없었대요. 계속 애플에 있었다면 부자는 됐겠지만 아마 무덤 속에서 부자가 됐을 것이라고 얘기합니다. 우리 주변에 이런 분들이 많습니까? 적습니까? 이분은 뭘 못했죠? 자기의 기회를 놓친 거예요. 그릇의 크기가 너무 작죠. 이 기사의 제목이 억세게 돈복 없는 사이예요. 억세게 돈복 없는 사이. 애플의 공동 창업 로널드 웨이. 수천 달러에 판 창업 문서 경매 시 $159만. 근데 제가 이 뒷얘기를 좀 찾아보니까 이
이 사람은 지금도 자기 회사는 물론 없고요. 아직도 국가에서 주는 지원금을 받고 하루하루 연명하고 있대요. 근데 더 웃긴 거는 본인은 그런데요. 나는 한 번도 애플의 제품을 쓴 적이 없다. 애플의 제품을 쓰지 않은 게 아니라 쓰지 못했겠죠. 이 사람이 만약에 지금 애플의 아이폰이라도 보면 어떤 생각이 들까요? 못 살지도 몰라요. 이 사람은 그냥 눈을 감고 있으면 내가 안 보인다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냥 갇혀 있으면 내가 안 보인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자기 관저에 숨어 있으면 내가 안 보일 거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 밖에서 추워서 그런 사람들 하나도 생각하지 않는 거예요. 기회가 있을 수도 있는데. 그죠? 이 사람은 제가 볼 때 본인의 갖고 있는 기회를 너무 우습게 날려버렸어요. 그 10%가 있다면. 그죠? 저는 뭔가 이 시작하는 점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오늘 우리가 2025년 1월이죠. 그리고 2일밖에 안 됐으니까 시작하는 시점이죠. 옛날 생각을 이렇게 해보니까 그때는 신년 특강을 2번을 했어요. 왜냐하면 온라인이 없었으니까 오프라인밖에 없던데 거기에 들어오는 분이 한정돼 있다니까 2번을 했어요. 오늘하고 내일하고 저녁 때. 그렇게 2번 하고 엄청 많이 오고 그때 이제 돈도 받았고 그때 기억하면은 내가 돈 내고 신청했는데 늦게 와서 왜 내 자리가 없냐. 그리고 막 우통을 벗고 막 항의했던 분이 기억이 납니다. 시작할 때 우리가 그릇을 좀 넓히는 게 중요하거든요. 거기에 초점을 맞춰야 된다고 생각한다는 거. 가치 있는 부자가 되기 위해서 아까 가치 얘기했죠. 가격보다 높은 게 가치거든요. 그러면 거기에 초점을 두려면 우리는 본질부터 시작하고요. 외형으로 보이는 모습보다 내 그릇의 크기를 좀 넓혀야 된다. 제가 제 유튜브에 보면 이런 쇼츠가 좀 많이 있는데요. 그 쇼츠 중에 한 가지 좀 얘기하려고 합니다. 혹시 제 주례사를 들어보신 분 계세요? 하기야 뭐 여러분들이 결혼을 일찍 했으니까 제 주례사를 안 들어봤겠죠. 제가 그래도 주례사를 많이 합니다. 예. 결혼을, 성사를 많이 시키거든요. 예. 제가 독서 모임 하는데 코로나 전에 제 독서 모임 10년 동안 12쌍 결혼했습니다. 12쌍 결혼했고 재혼도 한 3번 제가. 네. 재혼인지 나중에 알았던. 네. 조그만 애가 오기는 넌 누구냐 했더니 우리 엄마 결혼식인데요. 저는 주례사를 할 때 3가지를 얘기합니다. 여기 안 쓸 거예요. 첫 번째, 만남에 대해서 얘기합니다. 여기 앞에 이제 신랑 신부 있고요. 저는 주례사가 다 똑같아요. 주례사가 다를 이유가 뭐가 있습니까? 뭐가 있어요? 전 주례사가 똑같아요. 예. 그래서 첫 번째, 두 사람은 어떻게 만나게 되었습니까? 그러면 다들 어디서 만났고요. 미팅하다 만났고요. 아니요. 이 두 사람 어떻게 만나게 되었냐고요? 각각의 인간관계를 정리하고 왔기 때문에 둘이 만났습니다. 맞죠? 말하자면 결혼했는데 아직도 신랑이 여친 친구다라고 그래서 따라다니고 아직도 여자가 신부라 했는데 남사친 데리고 다니고 그럼 돼요, 안 돼요? 안 되죠. 선을 그어야 돼요. 그리고 저는 뒤에 있는 부모님도 일어나라고 합니다. 부모님 신랑 부모님 선서하세요. 오늘부로 연을 끊으세요. 집에도 가지도 마시고요. 바라지도 마세요. 신부 어머니 어떤 분은 나는 그럴 수가 없어요. 그럼 오늘 결혼식 저 줄에 안 쓰겠습니다. 선서하세요. 오늘 이 시간부로 나는 우리 딸의 집에 가지도 않고 찾지도 않겠어. 이 친구들이 가는 건 언제든지 환영. 근데 부모님들 오시는 건 철저하게 반대. 또 두 사람한테도 마찬가지예요. 지금까지 있었던 여사친, 지금까지 있던 남사친 다 끊고 맹세하세요. 끊고 시작하지 않으면 어떻게 돼요? 둘이 끊어집니다. 저는 그 만남이 되게 중요합니다. 두 번째, 행복하냐고 물어봐요. 그럼 다 행복하다고 그래요. 신랑은 언제 행복합니까? 신랑은 언제 행복해야 돼요? 신부가 행복해야 행복해져야 됩니다. 지금 신부는 언제 행복해야 됩니까? 신랑이 행복해야 행복해지는 겁니다. 누가 나한테 행복을 줄 생각하지 말고 네가 먼저 신랑은 신부를 행복하게 하고 신부는 신랑을 행복하게 해야 됩니다. 세 번째, 사랑입니다. 언제 사랑해야 됩니까? 언제 사랑하죠? 언제 사랑하냐면요. 도저히 사랑할 수 없을 때입니다. 도저히 사랑할 수 없을 때가 있나요, 없나요? 그때만 사랑하면 됩니다. 또 언제 사랑해야 되죠? 아무도 사랑하지 않을 때입니다. 제가 사랑 안 하는데 왜 나만 사랑합니까?
제가 사랑 안 하면 내가 사랑할 때입니다. 세 번째는 언제 사랑해야 됩니까? 그때쯤 되면 이제 장내가 되게 술렁술렁 돼요. 세 번째는 언제 사랑해야 되냐고요? 네가 사랑하는 것 때문에 손해볼 때예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 뭘 선택해야 돼? 손해보는 걸 선택하는 게 사랑입니다. 줄에서 치고는 너무 빡센가요? 그죠? 그릇을 넓히고 있는 겁니다. 이 그릇이 안 넓어지잖아요? 그러면 두 사람이 살아도요, 절대 살아낼 수가 없습니다. 왜냐면 이들은 지금 결혼을 하나의 이벤트라고 생각하잖아요. 그럼 결혼이 하나의 이벤트라고 생각한다면, 그냥 이 행사 끝나면 도루묵 아닌가요? 그런 결혼이 얼마나 많아요? 사실 제가 운영하는 독서 모임에서 10쌍이 넘게 그렇게 결혼을 했어도 결혼식장 많이 안 갔어요. 왜요? 이게 1년 뒤에 제가 피드백을 좀 줍니다. 네, 잘 사냐? 그러면 회신이 안 올 때 수상해요. 네. 그럼 나중에 점점점 하면서 그래요. 어떻게든 견뎌보려고 했는데요. 1년도 못 견뎌요. 그래서 차라리 저는 결혼식을 안 가고 매년 피드백을 줍니다. 지금도. 특히 제가 주례를 섰던 식구들은, 그 부부들은 1년에 한 번씩 제가 선물 주면서 잘 살고 있는지. 왜냐하면 이게 저 오빠가 나한테 잘해주고 못해준 거 상관없이 내 사랑의 크기, 행복의 크기, 만남의 철저함이 없으면 그렇게 갈 수가 없다는 겁니다. 다들 이런 얘기 하죠. 뭐뭐가 되고 싶어요. 제가 이제 방학 때 아이들 캠프를 합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캠프하면서 이제 질문도 하고 할 때 뭐 되고 싶은 이런 게 꿈이잖아요. 근데 뭐가 되고 싶어보다 더 중요한 게 뭘까요? 네? 나는 스티븐 잡스 같은 사람이 되고 싶어요. 그럼 얘가 그게 되려면 어떻게 살아야 돼요? 어떻게 살아야 돼요? 스티븐 잡스처럼 살아야 돼요. 살아야 돼요. 우리 딸애가 이제 지금 유튜브 하면서 노래를 하는데 얘가 소양이라는 가수를 되게 좋아해요. 근데 어렸을 때부터 얘는 이제 아빠 나 소양이라는 가수가 되고 싶어요 이거예요. 그럼 네가 지금 해야 될 일은 뭐야? 소양처럼 살아야 돼요. 소양이란 가수는요 20살에 결혼을 했죠. 그리고 암투병을 했어요. 이 생사의 기로에서요 작두를 타고 살았어요. 그 사람의 소리는 그냥 좋은 소리 나쁜 소리가 아니고요 목숨을 건 소리예요. 그 과정을 안 거치면요 거기에 달할 수가 없어요. 되고 싶어요 만큼 살고 싶어 더 중요하다는 거죠. 이 캠프를 할 때 제가 아이들한테 이게 물어보는 게 있습니다. 너는 누구를 위해 공부하니? 이렇게 물어봅니다. 네? 다들 그래요. 뭐. 나요. 나 위해 공부해요. 글쎄요. 너한테 이 공부가 필요할까? 너한테 국영수가 필요하냐? 걔는 누구 위해 공부할까요? 옆에 또 엄마를 봅니다. 엄마요. 엄마가 네 공부가 필요할까? 이렇게 질문을 하면 몰라요. 누구 위해 공부해야 됩니까? 그러니까 지금 모든 주제가 얘가 진짜 가치 있는 사람이 되기 위하여 이거죠. 가치라는 게 뭐죠? 여기 안에 이제 많은 분들이 오셨는데 이 책상 위에 의미 없이 있는 거 뭐 있어요? 찾아보세요. 쓸데없이 있는 거 한번 찾아보세요. 쓸데없이 있는 거 하나도 없습니다. 다 쓸모 있지 않나요? 그럼 네가 하는 공부는 누구한테 쓸모가 있니? 그걸 모르는 거예요. 그걸 몰라요. 그러니까 나 위에 공부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대한민국이 이렇게 됐어요. 우리나라의 수능 1등급, 문과는 법대, 이과는 의대. 어때요? 누구 위해 공부했어요? 그들은 다 자기 위해 공부했어요. 이게 옳아요? 아들한테 물어봐요. 만약에 네가 성공하고 부자가 됐어. 그러면 너는 누구를 돕고 싶니? 불쌍한 사람이요. 경제적으로 혜택받지 못하는 사람이요. 아픈 사람이요. 너 그 사람들을 위해서 공부하면 안 되니? 돼요. 써봐. 그럼 우리 사명서 쓰잖아요. 나 누구누구의 사명은 이러이러한 처지에 있는 이러이러한 사람들에게 내가 갖고 있는 이러한 핵심 가치를 중심으로 그들을 돕기 위해 공부한다. 왜 이게 안 돼요? 이렇게 놓고 가면요. 아이들은 생각이 달라져요. 왜요? 본인이 앉아서 공부하는 것이 의미가 있는 일이에요? 없는 일이에요? 의미가 있는 일이에요. 누구의 일을 하느냐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그죠? 각각 의대에 가면요. 우리나라 의대에 가면 다 히포크라테스 정신이 다 동상이 있어요. 근데 아무도 그걸 안 보나 봐요. 아무리 자기가 경제적으로 뭐 손해가 있는 것 같고 피해가 있는다 할지라도 의사가 병원을 떠나면 어떻게 돼요?
만약에 우리나라가 소방관들을 늘린다고 하면 소방관들이 소방서를 떠날까요? 경찰 많이 증원한다 그러면 경찰관들이 파출소를 떠날까요? 근데 왜 그들은 떠나죠? 1등급이라서 그래요. 잘못된 1등급이에요. 목적 없이 공부만 잘한 거예요. 마치 목적 없이 목표만 갖고 있던 거예요. 뭐 지금 있는 대통령은 안 그래요? 거기 다 서울법대예요. 검사까지 했어요. 그래서 그 사람들 그렇게 나온 사람들이 가치가 있어요, 없어요? 답답한 거예요. 근데 지금 우리나라의 이런 문제는요, 어디로 거슬러 가야 되냐면 그들의 중학교 때로 다 돌아가야 돼요. 그때 국영수 공부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게 있었어야 돼요. 근데 그거를 전혀 생각하지 않았어요. 그런 거 생각하지 마. 넌 그냥 국영수, 그냥 인서울 대학교만 가면 돼. 그러니까 그 대학에 나와서 나중에 그 생각이 들겠습니까? 돈 안 되면 의사도 그만두는 거죠. 누구 위해 사업하느냐. 제가 지금 1인기업 과정을 하고 있죠. 제가 이 과정에서 어떤 분은 이 과정과 안 맞는 분들도 있어요. 들어와서 1주차, 2주차 강의 듣고 저한테 와서 네? 아 그래요? 예, 괜찮아요. PPT만 안 보이지 방송은 나가고 있으니까요. 예, 여기만 좀 참으시면 됩니다. 예. 1인기업 과정을 할 때 이제 제가 첫 번째로 물어보는 게 사명, 가치, 비전이죠. 그 다음 뭐죠? 목표, 전략, 실행, 피드백. 이 방향은요, 이 하이라키는 제가 만든 게 아니고요. 피터 드러커 박사가 만든 거예요. 경영은 이렇게 해야 된다. 라고 100년 전에 얘기한 거예요. 그런데 아무도 그걸 지키지 않았어요. 그냥 왜요? 먹고 살기 위해서. 자기가 하는 일의 가치를 붙이지 못했다는 겁니다. 어떤 분은 이제 이 과정을 듣고 한 2주 정도 들은 다음 저도 연락 와요. 그래서 죄송한데 학벌 돌려주세요. 그런 사람도 있어요. 왜요? 제가 생각한 그게 아니에요. 생각한 게 뭔데요? 빨리 뭐 배워서 나가서 돈 버는 겁니다. 근데 왜 나는 돈을 벌고 싶은데 왜 교수님이 자꾸 나한테 사명과 비전을 물어봅니까? 재밌죠? 똑같은 거예요. 지금 있는 그 사람들 똑같은 거예요. 그것만 보고 간다는 거예요. 누구 위해 사업하는 거 목적이 다 똑같아야 됩니다. 지금 다음에 이제 보이는 게 똑같은 게 콘텐츠 크리에이터 스쿨인데 콘텐츠 스쿨을 할 때 보면 이게 창작이다 보니까 좀 어려운 영역이 있어요. 그죠? 예, 산을 허들을 좀 넘어야 됩니다. 왜냐면 그냥 일방적으로 듣고 외우는 게 아니고요. 생각해내야 됩니다. 그 생각해내는 기준 중에 하나가 고객의 질문입니다. 내 고객은 누구지? 그 고객이 갖고 있는 불편함은 뭐지? 그 고객이 어려운 건 뭐지? 이겁니다. 그럼 이거를 찾아서 그 고객의 질문을 만들어 가는데 처음부터 포기하는 분들 많이 계십니다. 그게 뭐죠? 본인의 한계예요. 물론 제가 멘토링 하면서 포기는 하지 않도록 하죠. 어떻게 하든지 갑시다. 그럼 지나가다 보면 차곡차곡 쌓여요. 자기 카페에 100개 넘게 쌓이잖아요. 질문이. 그럼 이분은 어떤 전문가예요? 고객 전문가예요. 고객 전문가예요. 이분은 지금 누구 위해서 하고 있습니까? 자기 위해서 하고 있습니까? 아니에요. 자기 위해서 썼으면 콘텐츠 못 만들어요. 누구 위해서 했죠? 고객을 위해서 썼어요. 고객을 위해 썼다는 건 뭐냐면 수요를 찾았다는 거예요. 오른쪽엔 경영자, 왼쪽엔 기술자입니다. 기술자들의 공통점, 공급만 생각합니다. 그래서 자격증 뒤에 줄 서는 사람 다 기술자입니다. 시장이 있어요? 없습니다. 경영자들은 어디에 초점을 맞춥니까? 수요입니다. 누구의 수요? 고객의 수요 맞춰요. 여기에 수요를 맞추고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어떻게 생각하면 목적을 제대로 두지 않고 가치라는 걸 두지 않고 그냥 코앞에 있는 것만 따라다닐 때가 많다는 겁니다. 제가 이제 교회 다니는 크리스찬인데 우리 교회에 어떤 분이 간호사를 하세요. 근데 이분이 수술실 간호사예요. 큰 대형 병원에. 잘 나가는 거 맞죠? 그죠? 예. 네. 오랜만에 만나서 손을 딱 잡고 그랬어요. 잘 지내세요? 그랬더니 저를 보더니 먹고 살기 너무 힘들대요. 제가 그분 손을 잡고 뭐라고 했는지 아세요? 어저께 몇 명 살리셨어요? 그랬어요. 그 사람 살린 거 맞지 않아요? 네? 살렸죠. 그 사람은 사람을 살리는 사람이에요. 근데 왜 본인은 직장 생활 먹고 산다고 생각하죠? 본인 스스로가 가치가 높아지지 않는다는 겁니다. 아까 제가 부자는 누구라고 그랬죠? 부자는 잘 사는 사람이라고 그랬죠. 그죠? 잘 사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 잘 사는 사람이라고 그랬죠? 혹시 기억하세요? 잘 사는 세 가지 방법. 첫 번째, 주어진 삶에 인정하기. 이게 출발점입니다. 여러분들 마찬가지입니다. 대신 두 번째는 뭐였죠? 네? 그렇죠. 선택한 것에 대해서는 무조건 책임지기. 그리고 세 번째가 뭐였죠? 잘 기다리기. 잘 기다리기입니다. 잘 기다린다는 게 무슨 뜻인지 아시죠? 그죠? 조금만 기다리면 되는데. 아까 우리 봤던
로널드 웨일이라는 사람 아깝죠. 근데 이 사람은 스스로 자기를 부인하고 있는 겁니다. 지금부터라도 시작할 수 있죠. 지금부터라도 기다리면 되지 않겠느냐. 오늘 제가 얘기한 건 그릇의 크기를 좀 얘기한 것 같아요. 가격보다 가치에 있는 삶들. 그죠? 예. 제가 지금 하고 있는 것들은요. 예, 매일 오전 7시에 전략 독서 모임 줌에서 하고 있습니다. 오늘 강의 들으러 온 분이 우리 이 북특강 방으로 많이 오셨고요. 이 북특강 오픈방, 제가 오픈방 다른 데도 있는데 다른 데는 사실 좀 포기하다시피 광고가 너무 많이 올라와서 그래서 이 방은 광고를 못 합니다. 네. 광고를 하면 제가 즉시 외부로 이렇게 보내드립니다. 근데 몰랐는데 이게 한 번 나가면 못 들어온다면서요? 오늘 어저께 어떤 분이 전화 와서 자기가 쫓겨났는데 못 들어온다. 매주 화요일마다 저녁 22시에 이번 주만 안 했어요. 네. 북특강을 하고 있고요. 다음 주는 정인균 사장님이 쓴 1인 기업 콘텐츠 독서법 책을 좀 할 거고요. 마지막 주에는 프로 CEO 경영 컨퍼런스를 합니다. 근데 1월은 안 하는 게 1월 마지막 주는 구정이더라고요. 예. 1인 기업 CEO 경영 스쿨, 그 다음에 3개월 멘토링, 청소년도 자기 캠프 이런 걸 하고 있습니다. 그죠? 예. 자, 오늘 그래서 가치 있는 부자가 되는 법으로 함께 좀 얘기를 좀 드렸는데요. 이제 제 강의 오늘 여기까지 하고요. 뭐 저도 조금 한 5분만, 네. 질문 있는 분들 혹시 받으시면 좋겠습니다. 네. 자, 질문 있는 분들은 채팅창에 올리셔도 되고요. 네. 용기 있으면 마이크 열고 얘기하셔도 되고요. 네. 자, 채팅창에 올려도 되고요. 네. 여기 안에가 조금 추우시죠? 안 추워요? 오케이. 알았어. 네. 뭐라고? 네? 아, 그래요? 네. 다 갱년기래 열 받으세요? 네. 네. 질문 있으신 분들? 네. 질문 없으면 끝내고. 무슨 얘기를 하고 싶으신 거예요? 저한테 계속 소리를 이러면서 산을 넘을 때마다 뭐 제가 등산해요? 예. 예? 힘들 때가 있잖아요. 기도를 하면. 힘들 때마다 뭐요? 힘들 때마다 어떻게 극복을 하시나요? 아, 어떻게 극복했냐고? 예. 이런 질문 하시는 분들이 꼭 힘든 분들입니다. 저분이 왠지 승현 씨가 좀 위로 좀 해줘요. 아유, 뭐가 그렇게 힘든지. 뭐가 그렇게 힘드세요? 우리가 보통 힘든 거를 따져보면 첫 번째가 돈 문제입니다. 돈은 제가 그래서 어떤 분이 뭐 부자다, 성공이다 그러면 뭐, 아까 누가 그랬죠? 뭐, 걱정 없이 쓰고 그런 사람 없어요. 그런 사람, 그런 거 꿈꾸잖아요? 그러면 살아 계실 때까지 절대 안 이루어집니다. 그런 생각 하지 마세요. 돈을 관리하지 않고 펑펑 쓴다? 그런 삶은 안 와요. 그런 삶이 오면 아마 제가 볼 때 그거는 지옥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그런 삶이 생각지도 온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요. 평생이 아니고요. 오늘은 그 대신 아무거나 사지는 않겠죠. 그러니까 늘 돈은 부족한 게 돈입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돈은 잘 관리하는 게 중요하죠. 저는 뭐 아시는 분 아시지만 저는 주식이나 부동산은 전혀 안 합니다. 예. 아, 부동산이 있어도 그걸 갖고 막 팔고 사고 하지 않아요. 예. 그리고 주식은 안 합니다. 그래서 저는 제가 갖고 있는 지론이 뭐냐면 돈을 버는 건 혁신적으로. 돈을 관리하는 건 보수적으로. 그러면 걱정이 좀 줄겠죠. 대부분이 왜 걱정인 줄 아세요? 엄한 데 투자해서 그렇습니다. 예. 저는 엄한 짓 안 합니다. 여기서 엄한 짓이란 돈을 투자해서 언젠간 오르겠지? 그 자꾸 기대 갖고 하는 거 아니에요? 다른 것도 못하지. 계속 그만 봐야 되잖아요. 그죠? 제가 예전에 그 큰 컨설팅 회사에서 컨설팅을 할 때 상장회사 컨설팅을 이렇게 하잖아요. 그럼 제가 그때 딱 느꼈어요. 아, 주식하면 안 되겠구나. 어느 상장에서도 내가 어떤 노력을 해야 우리 회사의 가치가 올라가는지 아는 사람이 없어요. 놀랍지 않아요? 그러다가 어찌해서 오를 것 같잖아요? 그 사람들이 다 사요. 위에서 임원들이. 아니 거기에 왜 개미로 물려 들어갑니까? 그죠? 그리고 저는 그걸로 돈을 버는 사람이 있다 할지라도 저는 그렇게 시간을 낭비하고 싶진 않습니다. 저는 제 인생이 도박으로 가고 싶진 않습니다. 이렇게 얘기하면 또 어떤 분은 주식은 도박이 아닙니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그러면 저는 뭐라고 그래요? 네, 그렇군요. 그렇게 하세요. 또 하나가 두 번째가 일입니다. 돈에 대한 스트레스가 있고 일에 대한 스트레스가 있죠. 일은 성과를 내야 됩니다. 성과를 내려면 계획을 잘 세워야 됩니다. 쫙 당겨서요. 멀면 안 돼요. 1년의 목표 관리하기 어렵습니다.
한 달의 목표 관리하기 어렵습니다. 직장생활 해봤잖아요. 다. 한 달의 성과가 관리가 됩니까? 안 됩니다. 하루는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하루의 성과만 냅니다. 그럼 되잖아요. 그 성과가 축적이 되면 되죠. 이런 기업을 하면서 돈 얘기 좀 드리면 1,000만 원, 2,000만 원 벌잖아요. 근데 이제 문제는 한꺼번에 1,000만 원이 들어오는 일은 없습니다. 이게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네. 지금 보면 목돈은 나갈 일은 많은데 목돈으로 들어올 일은 별로 없어요. 목돈으로 나갈 일 중에 가장 큰 게 세금이죠. 세금은 확실하게 목돈으로 나갑니다. 근데 들어오는 돈은 함께 1,000만 원, 2,000만 원이 들어오지 않아요. 어떻게 들어와요? 100만 원 10번으로 쪼개서 들어옵니다. 그러니까 만약에 관리를 안 하면 어떻게 돼요? 하나도 안 남아요. 그래서 이런 기업을 해서 그렇게 많이 책도 쓰고 그렇게 강의도 많이 했는데 그 사람 돈 걱정하는 이유는 뭐예요? 관리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죠. 세 번째가 뭐예요? 첫 번째 돈이었죠? 두 번째 일이었죠? 세 번째는 뭐예요? 사람이에요. 사람은 늘 머리를 아프게 합니다. 왜요? 사람은 스스로도 통제가 잘 불가능합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3개월도 못 가요. 3개월도 못 가요. 그걸 알죠. 예. 그러니까 저 사람의 말을 믿는다. 내가 믿지 않는다는 게 아니라 그 사람의 갖고 있는 결심의 그 틀은 그렇게 길지 않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만약에 기대치가 높으면 뭐가 높아요? 실망도 높게 돼 있어요. 방법은 기대를 많이 안 하는 거죠. 그죠? 예.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네. 그래서 그런 스트레스라는 말을 하지 않는 게 중요합니다. 예. 어려운 일은 어떻게 한다고요? 어렵게 한다. 여러분 기억나세요? 어려운 일은 어떻게 한다? 어렵게 한다. 어려운 일은 어렵게 한다. 그죠? 예. 힘든 일은 어떻게 한다? 예, 힘들게 한다. 아, 힘든 일이 왔구나. 심호흡을 하고 힘들게 가야죠. 예. 걸음도 좀 살살 걷고 한꺼번에 막 안 다니고 그죠? 예. 그런 과정들이 또 같이 거쳐요. 저는 그 일기를 쓰는데 기적 일기라는 걸 씁니다. 지금 좀 이렇게 어려운 일이 있어요. 그럼 이 일이 어떤 결과를 만들어내야 되지? 그건 다 기적이에요. 왜요? 나는 방법이 없거든요. 그런데 이 일이 이렇게 됐으면 좋겠다. 내가 할 수 있는 일은 일단 적는 거예요. 그 기적을 적습니다. 그럼 놀라운 건 뭐냐면요. 지나고 나잖아요. 다 이루어져요. 그럼 감사하게 돼 있어요. 근데 참 희한한 게 내가 미처 적지 못한 일 있잖아요. 근데 일이 잘 됐잖아요. 어떻게 생각하는지 아세요? 당연하다고 생각해요. 당연하지. 그래도 내가 이 정도 했는데 어때요? 꼴값을 떨고 있는 거죠. 네. 절대 감사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저는 기적일기를 쓰는데 여러분도 한번 그렇게 써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 이런 문제 저런 문제가 있어요. 그걸 내가 어떤 결과가 오면 좋겠어요? 그 오면 좋겠다는 결과를 쓰세요. 그리고 기다리세요. 여기서 기다린다는 건 멍하게 기다리는 게 아니라 내가 할 수 있는 일을 하면서 기다리세요. 그죠? 네. 그래요? 네. 돈은 있을 수도 있고 가난할 수도 있고, 네. 근데 뭐 돈이나 이런 거에 대한 강의하는 분도 있고 또 공부하시는 분도 있어서 제가 그런 얘기를 이렇게 함부로 하는 건 어려운데 뭐 질문을 주셨으니까, 예. 저 같으면 그렇게 저는 오랫동안 그렇게 하고 있기 때문에 사실 제가 지금 이렇게 그 과정이 오랫동안 잘 되는 것만 아시지만 사실 안 된 것도 되게 많아요. 근데 왜 모르냐고요? 안 된 건 빨리 걷거든요. 소리 없이 걷어버려요. 끊이지도 않아요. 말도 안 해요. 엄청 많아요. 네. 네. 또 있으세요? 네. 자, 줌으로 들어오신 분 중에 네, 질문 있는 분 질문하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교수님. 네네네네. 누구세요? 예전에 이제 태성말 김현입니다. 아, 안녕하세요. 아유, 우리 사장님. 10년 전에 이런 기업 하신 대전의 사장님이십니다. 네. 훨씬 더 된, 15년, 20년 된 것 같아요. 아, 그러면 우리 나이가 뽀록 나잖아. 네. 우리 태수는 잘 살고요? 네. 그때 잘 살고 있습니다. 총각으로 저기 아들이 있는데 낳고. 결혼도 하고 애기도 낳고. 네. 그래, 우리 네. 김영희 사장님 질문. 제가 20년 전에 교수님 강의 들을 때하고 지금하고 그 깊이가 엄청 많이 그래요? 달라졌구나. 예, 가끔 제가 이제 들어가서 이제 교수님 강의 듣기는 하거든요. 그래서 제가 생각하기에 여기에 오늘 말 중에서
잘 기다려라. 저도 제가 25년째 제가 지금 하는 일을 하고 있지만 아유, 그러니까 내가 해야 할 일을 하면서 기다리니까 정말 좋은 성과도 있고 하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오늘 그래요. 그냥 너무 반갑고 그래요. 감사해요. 네. 네. 그러니까 저는 좀 어렵거나 그럴 때가 있죠. 왜 없겠어요? 그거 없는 사람 없어요. 근데 그럴 때는 저는 이렇게 딱 이렇게 구분을 좀 해요. 아까 이제 그 얘기 했죠. 내가 해야 될 일이 뭐지? 그리고 또 하나 그 사람이 해야 될 일이 뭐지? 하나님은 하실 일이 뭐지? 딱 세 가지만 구분해요. 그러면 100%의 문제가 몇 프로로 줄었어요? 33% 줄었잖아요. 난 33%만 성과를 내면 돼요. 근데 여기서 이런 마음이 있죠. 내가 성과를 내면 뭐해? 이 사람이 안 알아주는데. 그건 이 사람 몫이에요. 이 사람 몫이에요. 하늘은 하늘의 몫이에요. 내가 괜히 세상을 판단할 필요가 있어요? 없어요? 없죠. 그런데 제가 이른격 과정하면서 이제 얻었던 그 조언 중에 하나가 있어요. 슬로건이. 그 중에 하나가 뿌린 대로 거둔다. 실제로 진짜 뿌린 대로 거둡니다. 뿌린 만큼 거두게 돼 있어요. 고객이든 돈이든. 또 하나가 도둑질도 하면 된다. 그렇죠? 예. 네. 하나 뿌린 대로 거둔다. 도둑질도 하면 된다. 갑자기 하나가 생각이 안 나네. 네. 네? 하여튼, 네. 그 기준을 둔 이유가 뭐냐면 내가 할 수 있는 일을. 없다. 네? 세상에 공짜는 없다. 감사합니다. 네. 세상에 공짜는 없다. 그래서 저는 과정이 다 필요하다고 그래요. 제가 이제 그 1인 기업 CEO 교육스쿨 콘텐츠 프로 CEO 하잖아요. 프로 CEO 딱 나오면요. 사실은 그다음부터 제가 별로 연락도 안 해요. 왜요? 이분이 혼자 하셔야 돼요. 그럼 전 알아요. 혼자 깨질 수밖에 없어요. 진짜 그래요. 그리고 혼자 어려움이 있을 수밖에 없어요. 저는 그 과정이 저는 그분한테 필요하다고 생각해요. 물론 나중에 또 제가 다시 만나서 밥도 사고 하지만 그분이 하던 일에 개입하지 않아요. 왜? 그분이 지금 겪어야 될 과정이 있잖아요. 그걸 겪고 나와야 돼요. 어떤 분이 아마 이제 챗GPT를 좀 배웠나 봐요. 그래서 이거 갖고 책을 쓰는 거를 이제 가르치나 봐요. 근데 그 모토가 되게 웃기더라고요. 1시간 만에 쓰는 책 한 권. 그분이 막 요즘은 책 이렇게 쉽게 쓴다고. 그럼 제가 그분이 나한테 막 설명을 하길래 제가 그분들을 이렇게 쳐다보면서 제가 뭐라고 했을까요? 사전에 그건 책이 아니에요. 그림도 챗GPT도 그렇게 잘 그릴 수 있다면서요? 그래서 그걸 갖고 막 좋은 그림을 만드는 방법을 알아. 이제 앞으로 그림은 없어진다 이렇게 얘기할 때는 우린 뭐라고 그래요? 그건 그림이 아니에요. 대통령이 너무 쉽게 된 거예요. 그건 대통령이 아니에요. 너무 쉽게 됐어요. 이거를 우리가 경쟁력이라고 보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근데 자꾸 그 기계의 힘을 빌려서 뭔가를 만들어내면 당신도 기계에 불과하지 않겠어요? 제가 아까 우리 콘텐츠 과정을 할 때 어려운 건 아닌데 생각을 해야 돼요. 답이 없어요. 내가 생각을 해야 되고 그 시간 동안에 고객의 질문을 만들어야 되고요. 그래서 그 콘텐츠 크리에이티브 과정이에요. 왜? 크리에이터가 뭐죠? 창작이잖아요. 창작은 뭐죠? 만들어야 되죠. 만드는 과정은 어때요? 고통스러워요. 그럼 그 고통을 받아야 더 좋은 제품이 만들어지는 거예요. 받아야 더 많은 걸 만들어낼 수 있는 거예요. 질문 만들었는데요. 솔루션을 만드는 게 너무 힘들어요. 힘들다는 얘기 빼고 한번 집중해 보세요. 힘들다는 얘기 하면 어때요? 뇌가 더 이상 안 움직이거든요. 힘들다는 얘기 빼고요. 그냥 한번 시간을 채워보세요. 그럼 나중에 다 결국 만들어요. 그럼 만든 콘텐츠들은 어때요? 그렇게 해서 나온 책들은 어때요? 씨앗이 있잖아요. 10배를 만들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저는 너무 힘들거나 그런 단계에 있을 땐 그냥 누구를 탓하지 마시고요. 내가 이 과정이 내게 필요하다 이렇게 생각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자, 우리 이영희 사장님 오셔서 감사하고요. 네, 오랫동안 이렇게 씨앗 뿌리시고 참 잘하시는 거예요. 제가 볼 때. 그죠? 예. 도둑질도 하면 는다고 그랬잖아요. 느는 과정은 어때요? 다 고통스러워요. 예. 근데 그 과정을 겪어나가는 게 중요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올해 2025년입니다. 가치 있는 부자는 눈에 보이지 않아도 됩니다. 남한테 인정받지 않아도 됩니다. 예. 내가 스스로 부자가 되고 싶어요? 그럼 뭐처럼 살라고요? 부자처럼 살면 됩니다. 부자라면 여러분 아침에 몇 시에 일어나시겠습니까? 여러분 부자라면 책을 한 달에 몇 권씩 읽으시겠습니까? 부자처럼 읽으시면 되잖아요. 부자라면 어려운 사람들을 어떻게 구하시겠습니까?
그럼 부자처럼 하면 되잖아요. 그죠? 그러면 내가 오늘 부자 된 거 아니겠어요? 그죠? 그런 과정으로 들어갔으면 좋겠고, 이런 기업으로 하고 다들 이런 기업 과정이 있는 분들이 오늘 많이 오셨는데, 본인이 하고 있는 본인의 출발점에 의미를 좀 부여했으면 좋겠어요. 이건 아니고요. 이건 아니고요. 제가 우경화 대표님 처음 만날 때는 이분은 그때 이미 블로그를 확실하게 하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이분은 이미 그 고통의 과정을 지나고 있었기 때문에 이분이 결정하는 의미는 굉장히 중요한 것들이었어요. 근데 그것도 안 들어가면서 밖에서 뭐 하면 돈 돼요? 이렇게 접근한다면 그분은 시작할 자격이 아직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조금 어려워도 그 카오스라는 과정 아시죠? 카오스. 카오스를 통해서 뭐가 만들어집니까? 새로운 게 창조가 됩니다. 창세기 1장 1절에 써 있잖아요. 흑암과 그 어둠과 그 답답한 그게 거쳐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새로운 뭔가 만들어지는 그런 한 해가 2025년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감사하고요. 네, 오늘 잘 오셨습니다. 네. 사진을 한번 찍고 끝날까요? 근데 우리 여기는 여기서 이따 따로 찍을 거고요. 네, 온라인은 온라인대로 한번 찍어볼까요? 네, 어서 오시고. 혹시 여러분들 여기 오프라인에 있으신 분들 지금 거기 톡방 들어가서 혹시 여기 지금 그 줌에 좀 접속할 수 있는 분들은 한번 접속을 해주세요. 자, 사진 한번 찍을 테니까요. 네, 자, 그 톡방으로 오신 분들은 나가지 마시고요. 내일 아침에 7시에 우리 독서 모임 합니다. 오늘 아침에도 했고요. 네. 나는 그 시간에 출근 시간인데요. 괜찮아요. 눈팅, 귀팅, 코팅 다 환영합니다. 예, 코팅도 있어요. 코팅도. 네. 그래서 들어와서 들어보셔도 되고요. 한 권의 책을 지정도서로 두지 않고요. 여러 가지 책, 거기 마이크 꺼주시고. 네. 마이크 꺼주시고요. 네. 자, 규호 씨. 네, 퇴근했어요? 네. 우리 이지훈 사장님, 어서 오십시오. 네. 감사합니다. 잘 오셨습니다. 네. 하나만 제가 보여드리고 오늘 마칠게요. 네. 오늘 보니까, 네. 여기, 질문에, 여기, 이번 2025년 목표를 엄청 많이 올려주셨어요. 네, 이분은 취침기상, 루틴하는 거, 어머님 건강, 이렇게 올려주신 분들, 영향력이 인플루언스 되겠다. 2025년, 네, 25년의 목표를, 네, 종이책 출간함. 하여튼 이분들의 목표가 다 이루어지길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네, 오늘부터 열심히 하셔야 됩니다. 목표가 자연적으로 이루어지는 게 아니라, 목표가 이루어진 사람처럼 살기. 약속하시겠습니까? 네. 여러분들이 쓰신 목표가 이미 이루어진 사람처럼 사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자, 우리 여기 오프라인에 오신 분도 카메라 같이 좀 얼굴 좀 대주시고요. 자, 이렇게 사진 한번 찍으시고 또 오프라인 한번 찍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2025년 양쪽서 반짝반짝 여러분들의 새해를 축하하는 의미에서 네, 반짝반짝 하시고 제가 한번 하나, 둘, 셋 그러면 와 하고 소리 한번 지르시고 찍겠습니다. 자, 하나, 둘, 셋. 와. 네, 감사합니다. 마치겠습니다. 오늘 끝내면서 한 가지 여러분들 오늘 안녕하세요. 네, 어서 오세요. 누구세요? 네. 한만정입니다. 한만정 사장님. 네. 네, 출간을 축하드리고요. 네. 네, 감사합니다. 오늘 네, 감사합니다. 줌 주소 받았던 카페 주소 아시죠? 거기 댓글에 오늘 우경화 대표님하고 제 얘기 들으면서 가슴 절절하게 2025년 출발하며 얻었던 한 주씩을 그곳에다 적는 겁니다. 아셨죠? 네. 그거를 지금 적겠습니다. 네. 자, 지금 적고 제가 끝냈습니다. 그래서 사진 찍었으니까 지금 다 함께 줌 링크 받았던 카페로 가시기 바랍니다. 줌 링크 받았던 카페가 어디 있냐면 아까 그 톡방에 있습니다. 네. 자, 아까 톡방 받으셨죠? 네. 자, 톡방에 가셔서 네, 줌 링크 톡방 가셔서 줌 링크 찾아서 거기다가 올리시면 되겠습니다. 네. 오늘 8시부터 시작합니다라고 해서 제가 아까 올렸죠? 네. 거기에 가셔서 이제 자, 여기 지금 올렸습니다. 거기에 지금 기억나는 거 우리 우경화 대표님 강의에서 뭐가 기억나십니까? 제 강의에서 기억나시는 게 뭡니까? 네, 기억나는 카페에 댓글에 한 주씩 지금 남기는 시간입니다. 네, 좋습니다.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네.